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았네요. 이런 계산법이 있구나.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저변에는 여자니까, 그리고 며느리니까 이렇게도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시가의 마인드가 깔려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뭐 시어머니들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 순 개뻥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인데 사실 그렇긴 합니다. 새언니 눈치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오빠가 새언니한테 너무 잘하는 모습 보면 뭐라 한마디를 하긴 하거든요.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잠깐 이야기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오빠는 새언니 바라기입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사랑 표현 막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새언니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그런 남편이니까 처음에 엄마 아빠는 좀 당황을 하긴 했었는데 아빠는 그렇게 살아야 여자한테 이쁨 받는 거다 했지만 물론 엄마도 아빠의 말에 동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좀 결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새언니 임신했을 때 오빠는 가뜩이나 새언니를 공주 대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임신을 했을 땐 마치 신께하는 행동처럼 암튼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오빠의 그런 행동을 칭찬하긴 했었지만 저는 잊혀지지 않는 엄마의 말이 있었는데 새언니 앞에선 엄마는 아들 거리지도 않고 새언니를 이뻐라는 오빠를 대견하다. 그리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빠와의 통화에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 엄마가 일찍 죽어도 상관없지? 네 마누라만 있으면 되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 마누라만 네 옆에 있으면 너는 그냥 마냥 행복하지? 결국 어쩔 수 없이 엄마도 아들 가진 엄마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몇 배의 예비 시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자와 저는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이 있었는데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게 되면서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반려견을 들일 자신은 없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제 상심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사람 자체도 매우 상냥했고 그리고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사람일 뿐이었고 저 직원 참 성실하다. 참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구나. 딱 이 정도였었는데 남자는 제가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 2년간 꾸준히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상자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남자가 직접 만든 키링이 들어 있었어요. 취미로 만드는 거라면서 제게 내미는데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했고 그냥 호감인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남자였는데 갑자기 그런 선물을 제게 건네니 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게 좋아한다 고백을 하더군요. 제 앞에서 거의 파르르 떨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게다가 호감형이었던 남자의 마음을 저는 받아주게 됩니다. 우선 남자는 지금의 일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훈련사가 되고 싶어 공부를 따로 하고 있었고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도 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까지 하는 남자를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자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집안 식구들이 이해를 해주는 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좀 짠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남자의 집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자에겐 결혼한 누나가 있었고 남자의 벌이가 시원찮은 편이라서 그 누나 부부가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고 누나 부부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매형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군요. 누나와 매형에게 너무 미안하지. 지금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어쩌면 한가롭게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과 놀면서 지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매형 정말 대단하지 않아? 내가 독립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바로 집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돌아온 경우였거든. 아, 그래? 그럼 처음부터 같이 사셨던 게 아니라 자기가 집을 나오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셨던 거였어? 맞아. 우리 매형이 누나라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누나가 엄마 걱정된다고 하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들어오더라고. 사위가 처갓집에서 사는 거 쉬운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생각도 났고요. 만일 오빠와 세연이 입장이 바뀌어서 엄마가 혼자라면 분명 걱정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들어와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매형을 둔 게 행운이라 했어요. 그리고 분명 매형은 본인이 좋아서 그리 한 것일 거라고. 그러니 미안한 마음은 좀 적게 가지라며 남자를 토닥여 줬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 반 정도 더 연애를 했고, 그리고 남자는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훈련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훈련사로서 직장을 구했을 때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반대를 좀 하긴 했었어요. 아니, 그 전부터 반대를 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새언니였었는데, 남자 하나만 놓고 보면 좋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 며느리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애는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까지는 절대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말을 했었거든요. 아가씨,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시부모님의 부양은 아들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노후 준비 다 되셨으니 걱정은 없지만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우리 그 일을 어찌 생각하는지. 그런데 아가씨, 뭔가가 더 없으면 의지를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에게 집착하는 수준이 더 심해지는 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 결혼은 고심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현실이니까. 정말 아가씨가 모든 걸 끌고 가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앞서 말씀드린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새언니와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가끔 하는 말 들어보면 일종의 꼽을 준다고 하죠.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아들 가진 엄마들의 성향이기는 한데 없을수록 아들에게 의지를 하고 기대 살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저 성향이 더 짙어진다는 거였죠. 새언니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남자의 누나와 매형이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잖아요.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나눠서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남자도 분명 제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고요. 그런데 역시 그랬던 거였어요. 역시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밀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 따위 하지 않고
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바로 남자의 가족들이었죠. 암튼 반대를 하긴 했지만 그 반대가 격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결국엔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남자와 머리를 맞대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지,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저는 그때 현금으로 5천 정도를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1년이 안 된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1,500 정도의 현금을 바로 쓸 수가 있었고요. 둘이 현금을 모으면 7천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걸로 집을 마련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죠. 대출 받고 뭐 조금 아껴서 하면 부모님의 소문을 빌리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남자의 집에는 손을 빌릴 만한 사정이 없었기에 저희 집에도 그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집을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이 1억도 안 되는데 전반적인 결혼 자금과 신혼집 꾸미는 데 써버리면 그럼 여유 자금이 한 푼도 없는 거 아니지 않냐고.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버리면 결혼하자마자 돈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큰 집으로는 못 해주고 작은 집으로 하나 마련을 해줄 테니 그곳에 들어가 살라 하시더라고요. 강경하게 말씀을 하셔서 거절하지 못했고, 아니, 사실은 좋더라고요. 이렇게 집만 해결이 되면 그럼 좀 여유롭게 결혼식 치르고 신혼생활 즐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으로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밀며 남자의 식구들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로선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이었거든요.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자신의 식구들에게 했겠죠. 그리고 처음엔 다들 좋아라 했겠죠. 그러다가 딴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선 친정 부모님이 사주시는 집에 편하게 그냥 시누이 부부라고 할게요. 그 부부들을 들어가 살게끔 하고 싶다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홀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또한 그 매형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 그 매형이 집안에서 남자 구실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찍혔다라는 겁니다. 처가살이를 본인 발로 들어간 격이니까 얼마나 마누라가 쪼아댔으면 그리했겠냐고. 매형은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원 식구들과는 거의 절연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남자의 집안에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줘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 쪽에서 집을 해준다 하니 시누이 부부나 다른 사람을 들어가 살게끔 하라는 건.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었는데 정말 쉐시였거든요. 시누이 부부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 들어올 때 전면적으로 그 집 수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바닥, 보일러, 화장실, 주방 등등 여러 곳을 고치는 바람에 한 3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걸 저와 남자에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깔끔하게 고쳐놓은 곳에 들어와 사는 것이니 3천만 원까진 아니라 해도 그 반 정도는 줘야 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돈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홀어머니를 부양한 노고도 함께 들어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에 신우 부부가 들어가고 나는 홀 시어머니가 계신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한마디로 학가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까지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계산법을 들이미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 그렇다고 그동안 자기 누나와 매형이 희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더불어 매형 집안에선 아들을 빼앗겼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거의 절연 상태인데 자신의 집안에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면 매형이 기도 올라가고 누나의 입장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집안과도 사이가 다시 원만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매형이 우리 엄마 모시면서 그 사돈 분들하고 거의 사이가 멀어져 버렸거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때마다 택배로 작물들 보내주시곤 했거든.
그런데 매형이 엄마 집에 살면서부터는 그런 것도 싹 다 끊기게 되더라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매형이 자신의 집을 거의 안 간 것 같기는 해. 다 이게 내가 아들 노릇을 못해서인 거지.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그동안 너무 희생만 했다고. 이젠 내가 아들 노릇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더 들을 게 없다 판단을 했어요. 한숨을 쉬고 고생했다. 그동안 나 만나느라. 이제는 그만 고생하도록 해.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남자는 일어서는 저를 붙잡고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고, 자기를 사랑하면 한 번만 희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 네 누나랑 매형이란 사람이 고생한 건 인정. 그리고 매형이란 사람이 처가살이 하면서 자신의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진 것도 인정. 그런데 그게 뭐? 너는 나랑 결혼하려는 게 뭐 니들 가족 희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 주려고 결혼하자 하는 거니? 희생을 하면 된다고? 내가 왜? 내가 그들의 희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와 너의 엄마가 그들의 희생을 받은 건데,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희생은 그건 어떻게 갚아주고 보상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낯짝도 참 두껍다. 이건 나한테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걸을 하는 거야. 어? 구걸. 그냥 됐다. 헤어지자. 너도 그렇고 니네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계산법이야? 야, 옹기종기 모여서 산수나 다시 배워. 남한테 구걸하지 말고. 남자와는 헤어졌어요. 액땜했다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저를 포기를 못했는지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더라고요. 제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저는 남자와 그만하겠다라는 이유를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단지 저는 새언니에게만 말을 했는데 그날 하필 새언니가 부모님 집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자가 왔다라고 새언니에게 전화를 받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한 10분 지났나? 바로 새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 하는 말이 정리를 했다 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에 들었습니다. 새언니가 남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선 끌고 나갔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눈치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선 주제 파악을 하라 했어요. 인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면 더 구질구질해지는 거라고.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후회하게끔 해주는 거라 충고했습니다. 발전하라고. 우리 아가씨가 나중에 후회하게끔 잘 살라고. 지금 훈련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강아지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지면 우리 아가씨가 후회하지 않겠냐고. 잘 다독여서 보냈어요. 다신 연락 오지 않을 거예요, 아가씨. 저는 진심으로 남자의 행복을 빌고 있어요. 또한 짠한 마음도 있기에 그가 꼭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없으니까 갑자기 뭔가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세연이의 말처럼 우리는 그저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니까요. 제대로 액땜했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꼭 유명해져라. 나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게끔 구걸은 그만하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